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파이 수익은 세금을 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이게 뭔 소리냐고요? 이번 영상에서 하나하나씩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로서는 좀 이런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자, 보시면은 벌써 5월인데 전국 아파트 공급 실적 연초 계획의 28%에 불과하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이렇게 올해 전국 아파트 공급 실적이 당초 계획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비 갈등과 함께 고금리, 지방 이렇게 미분양 적체, 그리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이 공급의 발목을 잡는 주요 이렇게 요인으로 지목이 된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 컨설팅 센터 조사에 따르면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 계획 대비 공급 실적은 27.7%로 나타났다고 하죠. 연초 계획한 물량은 33만 5,822가구였으나 실제 분양된 물량은 92,954가구였다. 그래서 그 상반기가 마무리되나 연간 아파트 분양 계획 중 실제 청약에 나선 물량은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광주에서는 연간 분양 계획 2만 811가구 중에 11,889가구가 분양되며 분양 진도율이 57.1%를 기록했으나, 대구에서는 분양 계획 8,601가구 중 1,096가구만 분양돼 분양 진도율이 12.7%에 그쳤다 해서 굉장히 저조하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뭐 연간 분양 계획 이렇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뭔가 모르게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청약에 대한 경쟁률이라든지 집에 대한 뭔가 그런 갈망 욕구가 컸다면, 요새는 이 집 경쟁률 자체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집값이 더 떨어질 것으로 뭐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느낌도 좀 있어서 한번 이거는 그냥 참고적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편 이 로이터에 따르면 엘살바도르는 01년 9월부터가 아니라 2021년 9월부터 해서 이 테카파 화산에서 생성된 지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약 2,900만 달러 상당의 473.5를 이렇게 얻었대요. 채굴을 했다는 거예요. 국영 발전소에서 이렇게 생산되는 102MW 중에서 1.5MW가 비트코인 채굴에 사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화산 에너지를 갖다가 사용했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비트코인을 채굴했다 이건데, 정말 엘살바도르는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비트코인을 모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채굴도 하고 정말 신기한 분들인데, 아무튼 이렇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고, 다음 내용 보면은 이렇게 지금 미국 현물 비트코인 ETF가 1억 500만 달러의 순유입이 발생했다라는 거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다음 내용 보면은 우리 솔라나 관련해서인데, 이 로빈후드가 유럽에서 솔라나 스테이킹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뭐 이거에 따라 좀 인기가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솔라나 아무튼 스테이킹이 있다라는 거. 한편 우리가 이 링 있죠, 링. 자, 반지 관련한 건데, 이 반지 이제는 스마트 링이라는 게 대세가 될 거고, 이걸 또 블록체인과 연결한다? 상당히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웹3에 대한 관련한 그런 링이 아니라 웰3예요, 웰3에는. 자, 그래서 링 NFT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자, 웰3 링 받을 준비를 해라 해서 뭐 링 NFT 등록 1단계 웰 아이디 등록해서 웰3 생태계에 참여하려면 웰 아이디를 받아라. 그래서 화이트리스트에 가입해라 되어 있고, 손쉽게 건강을 추적해라 라고 해서 이렇게 웰3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실제 그 링을 갖다가 뭔가 블록체인과 연결하고 실제 NFT, 현물과 뭔가 유사하게 만들어 놓는 이런 게 상당히 또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링은 솔직히 전 스마트 링이 옛날부터 갖고 싶은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가장 큰 거는 이 링의 기능이 과연 요 기능들 외에 플러스 뭡니까? 뭐 교통 기능, 그다음에 페이 기능 이런 게 탑재가 돼 있을진 알 수 없지만, 저는 교통 기능, 특히 교통카드 같은 거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면은 앞으로는 반지를 끼고 다녀도 될 것 같은, 그다음 페이, 솔직히 카드 없어도 이제 반지만 있으면 되는 세상, 요런 게 올 것 같은데, 뭐 이거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올해 제가 알기로는
반지를 출시한다. 이렇게 스마트 링을 많이 다른 대기업에서도 출시한다. 그리고 삼성도 출시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땐 또 유의미한 이런 느낌이 있지 않나라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자, 다음 내용으로 좀 넘어가 보면은 이제 파이에 대한 본격적인 내용인데, 이거 보면 약간 거만한 것 같기도 해요. 낮은 컨센서스 율롱 이렇게 컨센서스 $300 비디오에서 돼 있고, 후비 거래소를 핑계 삼았기도 했다. 핵심 팀은 오랫동안 파이가 상장될 권한이 없으며 파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해왔다. 왜 그는 애틀랜타 거래소가 31만 4,159달러였고 합의 평가 거래소도 31만 4,159달러라고 말하지 않았냐? 그는 단지 합의가 낮은 갱단을 수확하고 싶어 할 뿐이다. 저는 폭로된 후에 5월 13일 회의를 열지 못했다. 제가 단독으로 합의가 낮은 회의를 막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전 궁금한 게 본인이 뭐길래 막 회의를 막고 이러는지는 알 수 없지만 뭐 이렇게 대단하신 분 같아요. 이 컨센서스 관련해 가지고는 되게 애착이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다음 내용 보면은 이렇게 인포메이션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는 광고를 볼 때마다 파이 채굴자는 1파이를 받는다. 해당 토큰은 파이 광고에게 공식적인 가치가 없지만 파이어사이드 포럼에 게시하고 상호작용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 파이코어 팀은 확실히 광고주로부터 일정 금액의 USD를 받게 된다. 이 폐쇄형 메인넷 기간 동안 이 프로모션은 처음에 파이어사이드에서 테스트되었고 메인넷 애플리케이션에 널리 적용될 것이다 해서 클릭 1회 0.95달러의 광고비를 청구한다. 이게 구글에 대한 내용이에요. 페이스북이 이만큼을 청구하고, 그래서 요거에 따라 100번을 클릭했을 때는 100토큰 1파일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의 가치로 좀 판단을 해보면은 뭔가 값어치가 너무 비싸게 느껴지진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1클릭의 현재 가격을 계산하면 1파이의 가치는 100에서 200달러가 된다라는 이런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의미 있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좀 고가로 생각하신 분들한테는 이게 좀 부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다음 내용 봐볼게요. 탄자니아에서는 이렇게 뭔가 행사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는데, GCV 물물교환 거래를 진행한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이런 거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는 게 있죠. 매주 목요일인가 금요일마다 온라인에서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파이코인을 이렇게 경매하는 이런 게 있는데, 그건 제가 조만간 한번 다시 다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고요. 다음 내용 보면은 파이 정보 유출이라고 해서 사실 여부는 알 수 없다고 하는데, 자, 1페이지는 11개 중앙화 바이낸스 후오비 OKX에 연결되어 있다. 이 페이지는 2024년 6월 1일 메인넷 출시하고 GCV에 따른 정가는 31만 4,159달러다라고 내용이 나오는데, 좀 황당하긴 하죠. 이게 맞는 말인가? 이렇게 보면은 실제로 연결이 그냥 돼 있다라는 건데, 그냥 이거 알 수 없는 거 막 갖다 넣고 그냥 오 이게 맞아라고 얘기하는 거랑 지금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냥 돌을 갖다가 이거 뭐라고 하냐? 이거는 햄이니까 먹어도 된다 하면은 야 이건 햄이니까 먹어도 돼? 이건 햄이니까 먹어도 돼? 이렇게 소문내고 다니는 거랑 뭐가 다른 거예요? 여기 보면 바이낸스, 비트파이넥스 쭉쭉쭉 해가지고 OKX까지 있다라는 건데 참 이해가 안 가기도 하고 한편으로 좀 신기하기도 하죠. 뭐 아무튼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건 재미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6월 1일이라는 거죠. 의문점이 많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면은 개방형 네트워크는 불의 환영이 해제되는 때이다. 다른 네트워크도 파이 네트워크에 연결하여 지갑을 자유롭게 생성할 수 있는데 파이의 값은 공식적으로 글로벌 가격으로 설정이 돼서 USD로 환전할 필요 없이 세계 어디서나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파이에 대한 그런 잠재적인 힘의 가치를 설명해 봤고, 그리고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제는 여기서는 또 스텔라 코어, 호라이즌, 그 다음에 RPC의 안정 릴리스, 6월 11일 테스트넷 재설정, 6월 18일에 메인넷 업그레이드 투표, 프로토콜 20일 업그레이드 가이드를 확인하세요 해서 최신 지침 공지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계속해서 말들이 다 틀려져요. 어떤 사람은 6월 1일, 아까 전에 6월 1일이라며 또. 좀 특이해요. 그렇죠? 6월 1일에 메인넷에 출시한다 해놓고서는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겠는데, 참 보면 신뢰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다음 보면 파이 네트워크의 잘못된 연관성을 주의해라. 악의적인 행위자는 잘못된 인상과 정보를 제공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공식 커뮤니케이션 채널만 믿어라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런 채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한편 339.3만 팔로워입니다. 팔로워 숫자가 조금 줄어든 듯한 이더리움의 뭔가 무빙인데, 338.2만 이렇게 해서 차이가 어느 정도 나고 있습니다. 다시 9,000명 차이가 나는데 언제쯤 역전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고, 한편 캘리포니아 항소 법원에서 뭐 이런 내용인데 마지막으로 업데이트가 됐다고 하고,
이 내용을 보면은 맥필립 씨와 이 니콜라스 씨의 뭔가 분쟁이 있었던 부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과연 결론이 어떻게 났을까 이런 걸 좀 봐야 되는데 결국에 이 내용을 쭉 보면은 10월 3일에 가지고 항소를 기각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송금은 즉시 발행한다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아무튼 이런 처분이 내려져서 결국에는 뭔가 그 기각 처분이 내려졌다 이 결론이 나서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됐다는 거고 자, 그리고 가상자산 과세 개요 관련해서 보면은 우리가 지금 세금에 대한 핵심 내용인데 뭐 이 부분에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자, 보시면 뭐 총수익 관련해 가지고 필요 경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본 공제 나와 있고 세율은 22%다. 이걸 요약해서 설명을 해 주신 분이 또 있더라고요. 자, 보시면 첫 번째 25년 1월 전에 수익을 정리해야 된다. 두 번째 세금 과세에 대한 계산법은 선입 선출법, 이동 평균법 등이 있으며 본인의 자산 보유 포지션 상황에 따라 유리한 계산법이 있다. 연 250만 원에 대한 수익은 미적용한다 돼 있고 누가 250벌 자고 크립토 하나 맞는 말이죠. 에어드랍인 경우에는 파이코인 포함해서 가치가 있을 경우에 해당이 되고 제세공과금으로 해당돼서 22% 해당되고 현재까지는 여러분 파이는 채굴이 아니라 에어드랍입니다 얘기하고 이거와 별개로 파이가 사회에서 자리를 잡으면 결국에는 KYC 정보를 타 거래소들처럼 국가에 지원해야 될 것 이러는데 이제 우회 방법이 존재하는데 매우 복잡하고 결국 시간이 지나면 꼬리가 잡히는 국가는 절대 바보가 아니라고 하죠. 별의별 방법을 써서 우회를 해도 조세 피난처로 이민 갈 거 아니면 추적을 당하고 콜드 월렛, 메타마스크 같은 핫 월렛 결국엔 자산을 소비하는 단계와 과정에서 그 필터링에 KYC가 있고 추적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가상자산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익명성이 보장이 됐다면 요새는 자꾸만 이 KYC, 물론 자금 세탁 방지라는 그런 무거운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게 맞나 싶기는 합니다. 참 안타깝기도 한데 NFT 경우에는 한국은 아직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이 유예된 상태지만 시행되고 있는 나라들 바탕으로 이야기하면 작품을 판매한 작가는 크리에이터는 소득을 내야 된다. NFT 구매자는 100원의 NFT를 사서 NFT 가치가 1000이 된다면 900원에 해당되는 뭐 수익은 세금이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느껴야 됩니다. 자, 참고를 좀 하시면 좋겠고 다음 내용 보면 내년부터 세금 낸다고 12월 말 매도한 사람들이 있는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건 수익의 기준이 빵원이 아니다. 올해 말 가격이고 그보다 오른다면 오른 만큼의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이 나온다. 2,000개 보유자가 올해 말 1,000개를 20만 원에 끊는다면은 세금 없이 2억 챙기겠죠. 그런데 2,000개 소유자가 올해 안 팔고 내년 보면 40만 원에 1,000개를 판다면 40억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고 2억에 대한 22% 세금이 나온다. 결국 3억 5,600만 원이 된다. 4억에 대해서 22%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는 거다. 연말 20만 원이고 내년 봄도 20만 원이라면 내년 봄에 팔아도 상관이 없다. 약간 어느 정도의 논리가 있긴 한데 매물에서 나올까봐 우려된다라고 하지만 실제 이거는 각자 판단하시면 되고 이거는 정확하게 뭐 세무사분의 뭐 판단을 받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판단해 볼 필요는 있겠다. 전 참고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니까 이런 걸 한번 설명해 드리는 거니 한번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편 테스트넷 관련해서는 액티브 노드에서 노드 활성 유저가 23만 3천 돼 있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이 테스트넷 가보면은 이렇게 인원 숫자도 좀 많이 줄어들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9,800대 3400대에서 한 600 차이 정도를 유지는 하고 있으나 좀 많이 줄어들었다는 걸 느낄 수 있겠고 파이 잔액 같은 경우에도 뭔가 모르게 계속해서 오류가 나긴 하지만 지금 540만을 돌파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자, 56%가 아닌 46% 정도만 되면은 완료가 된다는 건데 뭐 그렇게 되려면 얼마나 걸릴까 이런 생각은 좀 해볼 수 있겠고 자 어쨌든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파이 수익은 세금을 내야 되는 게 사실상 맞긴 한데 뭐 이거에 대해서는 굳이 우리가 지금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왜? 아니 나는 아직 노드도 안 됐는데 이딴 식으로 뭐 얘기하는 것도 웃긴다. 화가 난다. 노드가 아니라 메인넷도 안 됐는데 그죠? 메인넷도 안 됐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과연 맞을까 생각을 해본다면은 야 씨 아직 멀었지 않았나 이거는. 그리고 어차피 올해 안에 뭔가 처분을 한다는 건 저한테는 사실 어려운 일인데 뭐 각자 판단을 하셔서 팔 사람 팔고 살 사람 사고 이러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파이코인, 파이 수익, 세금을 내야 되는 게 맞는지 아닌지 이런 것도 좀 복잡하고 그리고 뭐 상장에 대한 얘기들도 자꾸 있는데 과연 상장을 할지 안 할지 이런 것도 한번 판단을 해본다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 시간이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